오늘 그러면 그 얘기를 거의 요령국 강의인데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 제가 진짜 가감없이 모두 다 이 영상 하나로 끝 내실 수 있게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겨울롱꽃님 세무사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롱꽃님. 안녕하세요, 스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반팔로 네. 이제 만나 뵙네요. 맞아요. 벌써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워졌죠? 더워졌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어마무시한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최근에 국토부 보도자료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내용이죠? 네,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5월 28일에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 기획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을 했대요. 그럼 이 적발을 어떻게 했냐? 바로 실거래가 소명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가 소명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네. 한국부동산원에 실거래가하고 거기다가 네. 이제 제출 자료 냈을 때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오늘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집을 사고 나면 얼마 있다가 우편이 와요. 오, 빠르면은 한 잔금 치고 한 3개월 내에 오기도 하고 맞아요. 늦어지는 사람들은 한 1년 걸리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빨리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소명해드린 분도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2월에 잔금을 쳤던 건이었거든요. 올해 2월에 쳤는데. 네. 근데 지금 네. 6월 2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었어요. 그럼 5월 달에 나왔어요? 네. 잔금 친 지 3개월 만에? 네. 빨리 5월 나온다. 22일 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소명 자료를 6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요즘 정부에서 세금이 부족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아주 네, 나빴어.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우편에 딱 와서 열어보면 우리가 모두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가 읽어보면 제출 증빙 자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한국어인데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읽어봤는데 네.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아파트를 사고 잔금 치르고 이제 네. 도배장판이라도 하고 뭐 네.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하고 네. 이제 이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이 서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이제 멘탈이 다 붕괴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그러면 네. 그 얘기를 네. 여기 거의 요령국 강의인데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 제가 진짜 가감없이 모두 다 이 영상 하나로 끝 내실 수 있게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됩니다. 네.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실 거죠? 일단 제출 증빙 자료를 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매수인 증빙 자료. 자, 매매 계약서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네. 아파트를 샀으면 네. 그 부동산에서 중개소에서 쓴 매매 네. 계약서? 네. 그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게 여기 보시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네. 계약서 맨 앞장 말고 뒤에 여러 장 붙어 있는 거. 네, 맞아요. 그것까지 그 다 네 내야 장짜리. 되는 거예요? 네. 네 장을 전체 다?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명 나오는 것들은 요거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몰랐네요, 근데, 저도. 네, 근데 이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매매계약서는 있는데 그 뒤에 약간 별표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많아서 약간, 정신없어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로 매매계약서 쓰면 붙어있는 그 4장짜리 내시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대금 지급 증빙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 볼게요.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네. 그런데 계좌이체 내역. 계약금 들어간 거, 중도금 네. 들어간 거, 잔금 들어간 거, 매수자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을 은행에서 매도자한테 바로 꽂아주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내셔야 돼요. 2주?
네, 가계약금 지급하기 전 2주 전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죠. 잔금 지급하고 2주 후까지의 통장거래 내역을 싹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 통장거래 내역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통장에서 생활비도 나가고 교육비도 나가고 애기 과외비도 나가고 또 친구들하고 개모임하는 게 있어서 갯돈도 받고 이러면 이 소명자료 제출할 때 되게 좀 통장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실 때는 꼭 하나의 부동산 거래 통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통장거래 내역을 그럼 이 거래를 매매 계약을 위한 전용 통장을 따로 네.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셔도 간단한 거래들을 그쪽에서 하다가 네. 이제 큰 돈을 그쪽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안 쓰셨던 통장을 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내가 부동산 거래 통장을 이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계약금도 나가고 중도금도 나가고 잔금도 나가죠. 그런데 내가 계약금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통장에서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쓱 끌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 이 통장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이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내야 될까요? 다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은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통장도 다 내야 되고 이 통장에서 만약에 다른 통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통장의 거래 내역도 다 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내가 부동산 거래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게 있는지 또는 뭐 다르게 이렇게 쓱 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통장거래 내역 전체에 그리고 여기 통장에 형성되어 있는 조달할 때 쓴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거래 내역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미리 통장 정리를 좀 잘 해놔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 통장이 이제 월급 이렇게 차곡차곡 네. 쌓인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네.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뭐 생활비 쓰는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네. 분리를 해야 되네요. 맞아요. 미리? 맞아요. 네. 그걸 나중에 집 살 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몇 년치를? 하면은 늦었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대금에 대해서 계약금 지급이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이 2주 후까지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내는데 요즘에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많이 붙는 금융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 고객분 중에서 어떤 분이 통장을 11개를 굴리셨어요. 11개요? 네. 다 본인 명의. 본인 명의로? 네. 왜냐면 하루라도 이게 이자가 붙으니까 정말 조금. 알뜰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 통장에 넣었다가 이 통장에 넣었다가 이 통장에 넣었다가 뭉쳐서 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재미는 있었겠다. 여기서 이자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가 맞아요. 이자 더 나오네. 그럼 여기로 갔다가 맞아요. 요거 3개월짜리 네. 여기 더 이자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이거를 분석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통장거래 내역을 다 따라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복잡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이 소명 자료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많을수록 힘들어지고 헷갈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매매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나 또는 내가 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입금한 게 있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입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써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모인 역사라 그럴까? 네, 맞아요. 월급이 이제 네. 사회생활 10년 차라서 10년치 연봉이 쌓였다. 거기서 네. 생활비 이렇게 썼다. 요런 요거는 역사? 어차피 계좌에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 금을 생일마다 모아주셨던 거예요. 생일마다? 네. 그래서 아기 때 돌반지부터 돌반지부터? 쭉 백일 반지부터? 네. 모으셨던 분이 이거를 이제 연끌을 하는 거니까 집을 매수할 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집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을 한 거죠. 금은방 가서 이 네. 금을 다 주고 현금을 5만원짜리로 만원짜리로 받아와서 네. 그걸로 매매대금을 치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쓰자면 공무원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정말 아기 때부터 하나하나 모아온 금인가 아니면 이번에 한 번에 증여를 한 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자금은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돌사진을 첨부하는 거예요. 돌반지 끼고 있는 거.
그걸 다 모은 거를 이제 해년마다 네. 찍어서 다 모아서 금은방에 가는 장면부터 브이로그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 준비하는 게 진짜 하나하나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증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기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이니까는 월급 들어온 거. 네. 또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월급 들어온 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면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비고에 보시면 거래 직전 3년부터 5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것도? 왜냐면 내가 돈을 번 흔적이 있어야 아, 이 사람이 5년 동안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금융기관 예금액, 우리 통장 예금액에 대해서 통장에 넣어놨던 돈들. 네, 그 돈에 대해서 제출을 예적금. 해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는 예금잔액 증명서라고 해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걸 발급받아야 돼요? 그냥 통장 스캔 받아서 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하루 전, 잔금 지급일 하루 후 2장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매도대금으로 지급을 다 하고 돈이 요만큼 남은 거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장을 캡처해서 보내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통장거래대역 전체요? 그러니까는 네. 그 현물 통장 있잖아요. 네네. 그걸 스캔 받아서 보내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청하는 서류는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액 증명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위조할 수도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럼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요거를 내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지 거래 내역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다 기록이 남으니까 좀 간편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증권사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부동산 처분 대금. 처분 대금? 네. 갈아타기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네, 맞아요. 그 돈 들어온 거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쉬운데? 이게 은근 어려운 게 처분을 했어요. 그럼 처분하고 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얼마큼 남아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해요. 매매계약서, 그래야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매도계약서? 네, 매도계약서. 그리고 매도대금을 어떻게 입금받았는지 입금 내역. 통장으로 입금 받았죠? 네, 맞아요. 그럼 통장거래 기록 내역. 다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를 끼고 매도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셔야 돼요. 전세 계약서? 네, 맞아요. 전월세 그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세금이 나왔다. 그럼 양도세 납부증명서. 그렇지. 요것도 내셔야 양도세까지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대출 갚았으면 대출금 은행 상환 대출 있었던 거, 근저당 상환한 네,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전세금 3억 그리고 매도대금 뭐 1억 받았다. 이런 식으로 소명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저는 옛날에 2년 살아갖고 네. 비과세였다. 네. 양도세 제로인 거, 네. 뭐 이런 거 받아갖고 내고 네. 이런 거 저런 거.